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땅 꺼짐 사고, 싱크홀인데요. 어제도 충남 천안에서 이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서도 지난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이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오정식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오정식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몇 년 사이에 싱크홀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크홀 단순히 땅에서 구멍이 나는 현상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좀 짚어주시죠. 네, 싱크홀은 본래 지리학적 용어로 석회암 지대와 같이 암석이 물에 잘 녹는 네. 그런 곳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의 한 유형입니다. 중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석회암 지대에서는 흔히 관찰되는 지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반 침하 현상이 도시나 인간 활동 지역에서도 갑작스럽게 발생함에 따라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는데요. 네. 싱크홀은 지반이 점진적으로 또는 갑작스레 함몰되는 현상으로 발생 원인과 그 규모도 매우 다양합니다. 네. 해외 사례에서는 깊이나 너비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싱크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걱정도 되고요. 또 이게 도심 속에서 만약에 발생을 하면 큰 인재로 이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적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시나 혹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싱크홀입니다. 네. 이런 싱크홀은 대부분 인위적 원인 때문으로 지목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 공사나 상하수도관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 지하의 다양한 구조물 주변에 공동, 즉 빈 공간이 형성되고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 지반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하에 빈 공간이 왜 생기느냐, 그게 싱크홀 발생의 원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빈 공간은 암석이 아닌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곳에 지하 구조물이 들어서고 지하수나 혹은 상하수도관에서 유출된 물 등이 구조물 주변의 퇴적물을 씻어내리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면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도시에서는 계속 땅을 파서 뭘 짓고 만들고 이런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도심은 지하철, 지하도, 상하수도관, 가스, 전기, 통신과 같이 굉장히 많은 수많은 지하 구조물들이 예. 복잡하고 촘촘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하 구조물이 우리 발 아래 놓여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건축물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면서 지하 공간도 덩달아 커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런 도시 지하의 물리적 환경 변화가 도심에서의 싱크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싱크홀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 빈도를 좀 살펴보면 여름철에 사고가 많이 집중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계절과 싱크홀 이게 연관성이 있나 싶기도 한데 여름철에 이렇게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가 뭔가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하로 유입되는 물이 여름철에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크홀 발생은 지하 구조물 주변에 빈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인데 여름철에 증가하는 강수로 인해 지하수량이 증가하거나 혹은 지표에서 지하 관로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 퇴적층이 더 쉽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지하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 공사장이나 파손된 우수관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곳은 장마나 집중호우 시에 퇴적층 제거가 더 쉽게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 싱크홀 발생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예,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빗물이 싱크홀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당장 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참 네. 걱정이 큽니다. 일단 대구의 경우를 좀 짚어보면요. 최근 몇 년 사이 대구에서도 싱크홀 정말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정도나 지금 발생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에서 지하 안전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그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집안 침하 사고는 20건이었고 예. 주로 상하수도관 손상이나 대매우기 불량이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 작성 이전에 발생한 사고들까지 생각하면 발생 건수는 20건 이상으로 적지 않은 숫자고요. 예. 특히 2021년에 대구 안심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례에서 보듯 싱크홀 발생 위험성은 그 발생 횟수도 중요하지만 한 차례 발생만으로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상하수도 관로를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노후화율을 수치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를 좀 살펴보면 전국 상수관로 노후화 비율이 36% 정도인데 우리 대구 지역의 상수관로 노후화 비율은 63.9%, 또 하수관로의 노후화 비율은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하수가 노후화 수치가 가장 높다는 거는 이제 대구가 절대 이 싱크홀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수님.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대도시가 대부분 그러하듯 대구도 신천, 금호강, 낙동강과 같은 하천이 형성한 너른 퇴적층 위에 도시가 들어서고 또 확장돼 왔는데요. 네. 즉 지하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천이 형성한 두꺼운 퇴적층이 많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적층에 지하철이나 지하도, 상하수도관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하 구조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 구조물 주변에 어떠한 이유로든 누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각종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서든 싱크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대구 지역은 상하수도 노후화율이 높아서 낡은 상하수도관에서 유출되는 물이 퇴적물을 씻어내려서 크고 작은 싱크홀 발생 우려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예. 네. 그러면 교수님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지하에 노후 그 상하수도관이 많이 몰려 있다거나 또 그런 구조물들이 많은 지역은 뭐 당연히 이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좀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지역이 더 취약하다 혹은 덜 취약하다라고 말하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퇴적층이 존재하고 그곳에 지하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면 어느 곳이든 위험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하철 공사나 대규모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는 곳 또는 노후한 상하수도관이 지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주목하고 지켜봐야 할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이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기 직전에 어떤 전조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시민들이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까요? 네, 집안 침하 현상이나 또는 건물에 없던 균열이 갑자기 많이 생긴다거나 또는 뭐 건물에 뒤틀림이 생긴다거나 혹은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에 국지적인 침하 등이 발생한다면 그 아래를 떠받치는 집안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현상이 모든 싱크홀 발생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즉 예고 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싱크홀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 구조물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도 지난 4월부터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점검도 하고 예방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그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싱크홀을 예측하고 감시하는 기술도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GPR이라고 하는 지하 투과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술은 손수레나 차량에 부착된 장비를 통해서 지하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빈 공간을 사전에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방법이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 내 모든 지역을 탐사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싱크홀의 발생 원인이 되는 노후한 상하수도 간의 관리
그리고 대규모 지하공사 현장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싱크홀 발생을 예측 탐지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지하 구조물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 이 관련 지역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상상하긴 싫지만 이 싱크홀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내 눈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발생했을 때 규모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싱크홀 발생을 목격했다면 호기심에 가까이 가시면 위험하고요. 가급적이면 발생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또한 싱크홀 발생 지점과 인접한 건물에 있다면 건물 내에 머물기보다는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싱크홀 발생을 빠르게 그리고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을 목격한 경우에는 운전 중이시라면 우선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한 후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후행 차량의 싱크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건 본인의 안전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네. 예, 뭐 싱크홀 발생했다고 해서 구경하러 간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대피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방 대책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싱크홀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싱크홀 발생 원인이나 또는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를 평소에 잘 숙지하셔서 혹시 모를 본인과 이웃의 안전을 늘 지키시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 땅꺼짐 사고 관련해서 오정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